자, 명제와 조건. 근데 소리가 들리나? 일단 개념 정리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집합이 뭐니? 원소가 뭐니? 그거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죠. 명제와 조건도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 식이나 문장이죠. 네, 명제입니다. 어우,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명제냐?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어. 명제야? 어떤 사람은 추울 수 있죠. 네.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장미꽃이 예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명제가 아닙니다. 유런이는 여자다.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그죠? 참인지 거짓이 구별할 수 있잖아.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건 명제입니다. 근데 뭐 감탄문이라든지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조건은 뭐냐면 참이에요? x가 3이면 참인데 x가 3이 아니면 거짓이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조건은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x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별되는 식이나 문장이에요. 그게 조건입니다. 보통 명제는 명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요. 조건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px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조건도 그냥 x를 생략해서 pqr로 써도 괜찮아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됩니다. 꼭 x를 안 써도 괜찮아요. x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리집합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별되는 식이나 문장이니까 조건은 진리집합은 이 조건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명제와 조건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집합이 뭔지 알고 있어야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116페이지부터 쭉 읽자니 내용들이 많아서 중요한 것만 짚을게요. 보기 1번 보세요. 116페이지.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걸어다녀라. 야,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부모님이 말했으니까 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야, 어렸을 때 노래 안 불러?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런 거 안 배우면, 아, 그래? 송아지, 송아지,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어? 아, 곰 세 마리였어요? 얼룩소가 그거예요. 누런 소 그것도 아니고, 왜 젖소 있죠, 젖소. 젖소가 지금 얼룩덜룩 하잖아. 하얗고 까맣고 막 이렇게. 얼룩소예요. 하여튼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소잖아. 이게 거짓이죠. 명제입니다. 나는 키가 크다. 이 키 큰 거에 기준이 없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죠? 참입니다. x는 4의 약수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x는 4의 약수이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명제인 것은 2번과 4번입니다. 고래는 동물이다. 명제죠? 고래는 물고기다. 명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별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과 진리집합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보기 2번 보세요. 117쪽.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에 조건 px의 진리집합 p를 구하라. 자, 조건은 미지수의 값이 주어져야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미지수는 x를 많이 쓰기 때문에 px라고 쓰는데 px라고 안 하고 그냥 p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에요. 자, 조건 px, x는 8의 약수이다. 이건 조건인데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진리집합이 뭐라고?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8의 약수가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1, 2, 4, 8이겠지. 예,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1, 2, 4, 8이에요. 이 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많이 쓰니까 P, Q, R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에 자, 명제의 부정. 자, 명제를 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얼룩소는 소다. 명제잖아. 그럼 그걸 부정하면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에 대한 부정은 이 PQR 이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낫을 붙여요. 자, 명제의 부정. 그럼 이게 명제인데 그 앞에 이렇게 낫 붙입니다. not P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뭐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not P에 다시 또 not을 붙이면 이거는 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제가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조건은 미지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건도 간단하게 그냥 P, Q,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꼭 X를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에도 PQR, 조건도 PQR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에도 not이 붙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조건이 있어요. 여기 not이 붙었어요. 그러면 자, px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라면 not px 조건을 부정한 거야. 그럼 그 진리집합은 뭐겠어요? 뭐뭐뭐가 아니다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럼 뭐겠어 얘는? 집합으로 말하면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을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자. 그런데 자, 조건 P, X는 8의 약수예요. 그럼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야? 1, 2, 4, 8이죠.
그러면 이 조건이 부정이 되면 뭐예요? not px. 그럼 뭡니까 이거는?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야? 자 보세요. 요 조건이 이게 왜 조건인데? x가 1이면 참이지. x가 3이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not px도 x가 8의 약수가 아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겠어? 전체 집합이 1, 2, 3, 4, 5, 7, 8, 9, 10인데 8의 약수가 아니면은 이게 아닌 거면 되잖아. 그게 뭔데? 3, 5, 6, 7, 9, 10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not이 붙으면은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18쪽의 밑으로 내려가서 보기 4번을 보면 자, P 또는 Q가 되면 자, 저게 조건이에요. 조건. P 또는 Q. 그럼 집합으로 말하면 뭐겠어? P의 진리집합하고 Q의 진리집합하고 이게 또는이니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아무거나 성립해도 되잖아. 그럼 P 또는 Q는 뭐가 돼요? 집합으로 말하면 P하고 Q의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P 이거 Q 그럼 뭐겠어? 이건 P하고 Q의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not P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런 관계를 118쪽 밑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됐죠? 자, 119쪽 갑니다. 기본 정석 보세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입니다. 그 다음에 P이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보자. 자, P를 부정했어. 그러면 P 또는 Q를 집합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P 또는 Q를 집합으로 말하면 P하고 Q의 합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not이 붙으면 집합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지?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제 배운 바에 의하면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니다. 뭐야? P 여집합 Q 됐죠? 자, 이것을 조건으로 다시 바꿔보세요. 요건 뭐예요? not P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또는 이고 요건 뭐예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이 붙으면서 또는은 이고로 바뀐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P 이고 Q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집합으로는 P, Q고 거기에 not이 붙었으니까 집합에서는 여집합이 되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하고 합집합 이렇게 되고 요걸 다시 조건으로 바꾸면 요거는 또는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ot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고는 또는은 이고로 바뀝니다. 자, 외우세요. 들여다보면서. 응? 이면지 내가 가져다 줄게. 응?
자, 지금까지 한 것들 다 외우세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졸린 사람 얘기해. 사탕 줄 테니까. 자, 명제나 조건이나 그냥 소문자를 써요. 명제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이면 요건 조건이에요. 명제가 아니고. 요건 조건만 쓰는 거고, 요거는 조건, 명제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P, Q, R, S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19쪽.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이야. 조건이 뭐였지? 조건이 뭐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 식이나 문장이에요. 미지수를 갖고 있어서 야 이게 얼마야 도대체 이거 얘기를 해줘봐. 그래야 참 거짓을 알지. 그게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은 명제가 아니죠. 조건은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조건과 조건이 결합이 되면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죠. Q X는 8의 약수이다.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읽어? P이면 Q로 읽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그럼 P이면 Q야. 자, 얘기해 보세요. 문장을 이어봐. X는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X가 4의 약수면 X는 8의 약수이다.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뭐야? 4의 약수는 8의 약수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가 되는 거예요. 조건입니까? 명제죠, 이제. 참이야, 거짓이에요. 알 수 있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러니까 조건은 스스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과 조건을 가지고 이면으로 연결하면 명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야? 119쪽 밑에 보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그으면 아 이게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되면 이건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두 줄로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건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건 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했고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했고 그럼 참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쪽에 맨 밑에 세 줄 있죠. 빨간 글씨.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두 줄.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찍.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양쪽으로 화살표 두 줄.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P의 진리 집합을 얘기해 보세요. 자, 전체 집합은 자연수로 할게. 전체 집합 자연수로 한다. 자,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뭐죠? 세연이 뭐야? 조건 P의 진리 집합? 시오, 세연이 뭐? 시오, 뭐? 1, 2, 4.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8의 약수예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지금? 참이죠? 자, 이때 P의 진리 집합과 Q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세요. 뭐가 뭐에 포함되고 있어요, 지금? 네, P가 Q에 포함되고 있죠. 이 화살표가 가는 쪽으로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얘기를 120쪽의 밑에 기본 정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진리집합이 있는데 이 진리집합하고 이 진리집합하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요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조건하고 요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조건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R에서 S쪽으로 이렇게 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면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되면 당연히 이것도 참이 아닌 거고, 그 얘기를 120쪽에서 표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림에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든하고 어떤이 들어가는 명제 121조. 자, 모든 학생이 숙제를 냈습니다. 를 부정하면 뭐예요? 응? 다 안 냈습니다. 가 아니죠. 한 놈이라도 안 내면. 그래. 자, 다시. 모든 학생이 숙제를 냈습니다. 참,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응?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습니다. 이거의 부정은 뭐야? 숙제를 안 낸 학생도 있습니다죠. 자, 우리가 동전을 3개 던진다고 그래봐. 동전 하나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죠. 앞면하고 뒷면. 그럼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총? 8가지죠. 그러면 아까 부정을 하면은 집합으로 말하면 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동전 3개를 던져서 동그라미가 앞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8가지겠죠. 자, 그럼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모든 동전이 앞면에 나왔다가 이거잖아. 이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를 부정하면 그 나머지란 말이에요, 여집합. 그러니까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의 부정은 뭐야? 어떤 동전은 앞면이 나오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전은 뒷면이 나왔다예요. 모든 학생이 숙제를 냈습니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숙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는 숙제를 내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이 서로 부정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숙제를 냈습니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부정은 경우로 말하면 그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집합으로 말하면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 부정이 되면 어떤이 부정이 되면 모든이에요. 그런데 모든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모든 학생들, 자, 임의의 학생들, 모든, 임의,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떠한 요거랑 잘 구별해야 돼. 이게 보통 모든이에요. 그럴 것 같아? 어떤 학생에 대해서도 다 숙제를 냈습니다. 그럼 다 냈다는 거죠. 자, 어떤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어떤은 적당한 또는 뭐뭐뭐가 존재한다. 얘네들이 다 어떤이고 얘네들이 다 모든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숙제를 냈습니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숙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숙제를 내지 않은 학생이 존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이미 이건 어떤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학생이라도 그러면 이건 모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23쪽. 자, 두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별을 하래. 자, 1번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P면 Q이다의 참거짓이야. 성립해요. 수직선에서 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런 거야? X가 요 범위에 있으면 X가 요 범위에 있게 되는 거야? 참이죠. 자, XY가 0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입니다. 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문제에서 단 XY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곱하기 Y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거는 둘 다 0이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야. 둘 다 0이어도 되고 얘만 0이어도 되고 얘만 0이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X하고 Y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을 더해서 0이 나오면 뭐야, 이거? 둘 다 0이죠. 얘는 그럼 X 곱하기 Y가 0이면 둘 다 0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만 0이어도 되거든. 거짓입니다. 자, 3번. X 플러스 Y의 절대값이 X 플러스 Y보다 크면 XY가 음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은 오히려 쉬워요. X 곱하기 Y가 음수다. 무슨 말이죠? 부호가 반대라는 부호가 반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 X하고 Y가 있으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차피 똑같이 X 플러스 Y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해봐. 자, A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봐. 무슨 말이야? A가 음수. 맞아요?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지. 말이 안 되네. A가 0이면 이렇게 되겠지. 말이 안 되네. A가 음수라면 오케이. 이거 A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X 더하기 Y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이건 X하고 Y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X 더하기 Y가 음수면 두 개의 부호가 반대입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4번 X제곱이 4
자, 이쪽은 x세제곱이 4x. x세제곱은 4x. 여기서 양쪽에 x가 있다고 띡띡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x. 그냥 없애면 안 돼. 자, 얘는 뭐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거는 넘기면 x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2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집합으로 얘기해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하고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고 이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0,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참입니다. 자, 유제 해보세요. 아마 2번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다 괜찮아? 2번 왜 틀렸어요? y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발례를 들어보세요. 발례. x가 얼마, y가 얼마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끝이야 그냥. x가 2분의 1이고 y가 2분의 5면은 성립을 안 해요. 2분의 1, 2분의 5. 그쵸? x가 2분의 1이고 y가 2분의 5라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고 xy가 1보다 크지만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죠? 네, 아무튼 x가 1, y가 5. 그래도 되고요. 그지? x가 1, y가 5. 발리가 있죠? 네, 다른 건 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참인 거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거짓인 거는요, 그냥 발례를 들면 돼요. 발례. 발례가 뭐야? 성립하지 않는 예예요. 성립하지 않는 예, 발례. 그 예 하나만 딱 들면 돼. 그 예를 들 때는요, 발례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x가 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x가 얼마, y가 얼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야 그게 발례예요. 숫자로 정확하게 딱 예를 들어서 찍어내야 됩니다. 자, 124쪽.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전체 집합을 잘 보세요. 전체 집합이 실수입니다. Q는 자, 이게 다 조건이죠, 지금. X가 100이면 P는 참이죠. 근데 X가 3이면 P는 거짓이에요. X가 5면 Q는 거짓이고 X가 2면 Q는 참이에요. 이게 다 조건이에요. 얘네들 다 조건입니다. 두 개의 조건 PQ. 자, PX, QX라고 안 쓰고 있죠. X 빼버려요.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자, 이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P 또는 Q야. 자, 진리집합을 구하래. 진리집합이 뭐지? 응? 진리집합이 뭐지? 아진이, 진리집합이 뭐야?
뭐 진리들을 모아놨어? 뭐야? 진리집합이 뭐야? 유런이 진리집합이 뭐야? 뭐? 참이 되게 하는. 그렇죠.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 모아놓은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에요. 그럼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라 그랬지? P하고 Q의 합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수직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P 또는 Q 합집합으로 말하면 아무거나 하나만 속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또는 Q는 뭐예요? 또는 이러면 되죠. 그리고 집합을 얘기했으니까 진리집합은 어떻게 해요? X 해놓고서 또는 요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P이고 Q 교집합이죠. 3번 P 또는 not Q. 그럼 P 또는 not Q면 not Q는 뭐예요? not Q는 부정이니까 X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not Q가 되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예요. 요게 not Q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요거하고의 합집합이에요. 수직선에다 놓고서 합쳐버리면 되는 거지. 자, 쉽죠? 자, 유제는 4번만 해볼까? 집합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거. 네, 원래 집합 이거까지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요거만 쓰면 돼요. 요거만. X가 저것도 해야 돼요. 그쵸. 조건지집법이니까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범위만 나오면 돼요.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갑시다. 다음 페이지. 먹어. 자, 22-3.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자, P하고 Q하고 합했더니 P고 Q하고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공부하자. 용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을 뭐라고 하죠? 서로 소라고 합니다. 서로 소. A와 B가 서로 소. 그때는 교집합이 공집합. 집합에서 그러니까 서로 소라는 거는 자연수에서 서로 소라는 게 있고 집합에서 서로 소라는 게 있어요. 자연수에서 서로 소는 뭐예요? 두 수가 서로 소다. 뭐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는 서로 소라고 그러죠. 자연수에서는.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공집합. 이때가 서로 소예요. 자, 그래서 Q하고 R이 서로 소다라고 말이 나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자. 자, 어제 배웠죠?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야? P랑 Q랑 합했는데 P야. 그렇죠. P가 Q를 포함하는 거고 Q는 P에 포함되는 거예요. Q가 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것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조건에 이렇게 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Q하고 R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서로 포함 관계가 없으니까 Q이면 R이다도 거짓이고 R이면 Q이다도 거짓인 거죠. 자, 우리 한꺼번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한눈에 보이잖아. 뭐가 뭐에 포함된다고? Q가 P에 포함되니까 Q, P 이렇게 그려놔. 그 다음에 Q하고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자, 여기서 Q하고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R이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Q하고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되잖아. R이 여기를 이렇게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죠? R은 아예 P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R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R이 아주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참이 아닌 거를 찾아봐라. 맞아? Q이면 P다가 참이죠. 왜? Q가 P에 포함되고 있잖아. 이거는 집합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R이 포함되죠. 어디에?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P2고 Q는 집합으로 말하면 뭐야? P하고 Q의 교집합이죠. P하고 Q의 교집합이 뭐예요? Q. 그러면 이건 뭐예요? Q가 R의 교집합에 포함됩니까? 네. 이거는 P하고 R의 뭐야? 교집합이죠. 그것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P하고 R의 교집합이 지금 그린 그림에는 P하고 R의 교집합이 요만큼이 있는 거죠. 그것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네. 근데 R이 이렇게 안 그려질 수도 있다고 그랬지. R이 아예 바깥쪽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때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R이 P랑 겹치는 게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네. 보기가 5개인데 1, 2, 3, 4번이 참이라면 여집합. 5번은 참이 아니네요. P 또는 Q. 이건 P하고 Q의 합집합이죠. 그것이 R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죠. P하고 Q의 합집합이면 뭐예요? P죠. 무슨 P가 R에 포함돼요? 안 되죠. 아, 자꾸 비틀지 마. 공부하다가 막 문제 안 풀리고 그러면 막 머리